자, 12강 태풍하고 우리나라 주요학 예상 부분. 네, 이런 복습 좀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온대저기압까지 설명을 좀 했고요. 온대저기압하고 지금 배우는 태풍하고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 잠깐만 좀 볼게. 온대저기압은 말 그대로 온대지방, 이제 중위도야, 중위도. 중위도에서 발생하는 저기압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전선을 동반한다. 전선. 그래서 온난전선, 한랭전선이 같이 생긴다라는 거였고, 오늘 배우는 태풍은 어디에 속하는 개념이냐면 열대 저기압에 속하는 개념이야. 얘는 태풍이라고 하는 건 열대 저기압. 그럼 열대 저기압은 어디서 생기냐? 열대, 즉 저위도에서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전선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럼 전선이 어떨 때 생기냐면은 공기가 성질이 다른 두 공기들이 만났을 때 전선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저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다 만나는데, 문제는 얘도 뜨거운 공기고 얘도 뜨거운 공기니까 둘 다 성질이 비슷해가지고 전선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태풍이야, 태풍. 자, 근데 열대 저기압을 모두 다 태풍이라고 부르진 않고 절대로 조건이 있어. 중심 부근의 풍속이 17m/s 이상인 열대 저기압을 특별히 우린 태풍이라고 부를 거야. 정의를 기억해둬야 돼. 중심 부근의 풍속이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을 특별히 태풍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중심 부근이 17m/s만큼, 이거 바람 되게 센 거거든. 이렇게 세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보통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들이 소용돌이 치듯이 바람이 불어서 올라가 줘야 돼. 됐지? 그래서 생기는 곳이 어디서 생기냐면, 일단 수증기가 많은 26도에서 27도씨 이상의 좀 높은, 수온이 높은 바다고, 그 바다가 보통 위치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열대 지역의 바다 위, 열대 해상, 이렇게 바다 위에서 보통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될 거다 라는 거야. 그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라고 하는 거는 무역풍이 부는 곳이야. 무역풍이 부는 곳에서 태풍이 발생하게 될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럼 바다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바다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이 돼가지고 올라갈 거야. 상승 기류를 막 타겠지, 그지? 자, 올라가는데 이 수증기들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필요한데,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은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힘이야. 따라서 전향력이 존재하지 않는 위도가 있는데, 그 위도가 어디냐면 위도 0도, 적도.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위도 0도에서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뜨거운 공기라고 하면은 위도 0도가 제일 뜨거울 것 같은데, 위도 5도부터 태풍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전향력이 없어서 그래. 위도 0도에서는. 이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거든. 서술형으로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은, 태풍이 적도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봐. 네? 태풍이 적도 0도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적도 0도에는 전향력이 존재하지 않아서 태풍이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주면 돼. 됐지? 전향력이 없다는 게 포인트였어. 자, 에너지 볼게. 자, 그럼 위쪽으로 생긴 수증기가 올라갈 거야. 그럼 여기 수증기, 기체의 형태가 되겠지, 그지? 얘가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기체의 어떤 게 뭘로 바뀌냐면 액체, 즉 물방울로 바뀔 거야. 이거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랑 똑같아. 단열 팽창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얘가 수증기 기체가 물방울로 바뀌게 될 거야. 그럼 기체가 액체로 바뀌니까 에너지가 바깥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야, 에너지가. 이 방출된 에너지가 이 수증기들을 훨씬 더 빠르게 운동을 시켜서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들게 될 거고,
그러면서 얘네들의 규모가 성장을 해서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모에 보면 수증기가 응결될 때, 자, 응결이라는 말이 뭐냐면 기체가 액체된다 이 말이야. 기체가 액체가 될 때 방출되는 수문열이라고 할게요. 수문열. 수문열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응결열, 응고열, 액화열, 기화열 뭐 이런 거 다 통칭하는 말이야. 그 수문열 중에서도 이 수증기의 응결열에 의해서 태풍이 발달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자, 태풍 어떻게 생겼나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바다 위에 태풍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상승기로 타고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거야. 규모를 보면은 반지름이 거의 한 400~500km 정도 돼. 태풍이 한번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태풍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얘가 상승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 중심부 같은 데가 살짝 너무 상승기로가 세니까 살짝 공기가 없어질 수 있어. 그러면은 진공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올라간 공기가 일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하강기류가, 약한 하강기류가 이 태풍의 눈에서 발달을 하게 될 거야. 됐지? 됐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태풍에서의 공기의 흐름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자, 바다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하층부라고 부를 건데 이 하층부에서는 공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야 되고 불어 들어와줘야 돼. 왜냐면 얘네들이 열대 저기압이니까 저기압은 북반구에서 오른손으로 상승기류잖아. 저기압은. 그지? 감싸쥐는 방향 해주면은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 하층부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형태일 거고 얘들이 쭉 올라가서 저 위에 상층부에서는 어떤 형태로 공기들이 이동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라고 해줘야 돼. 불어 나간다. 이건 암기야, 암기. 태풍 저기압이긴 하지만 그건 하층부에서가 저기압이고 상층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 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것들 중에서 일부가 중심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약한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여기 네모에 들어갈 게 태풍의 눈이야.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곳은 시가 잘 안 써지네.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곳은 약한 하강기류가 발달한다라는 거. 태풍의 눈, 약한 하강기류. 됐지?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면 날씨가 맑아. 상승기류가 발달하면 구름 생겨서 날씨가 안 좋은데 하강기류가 발생하면 날씨가 맑거든. 그래서 태풍의 눈은 좀 날씨가 맑은 편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써질까? 이 태풍의 눈 같은 경우에는 하강기류인데 약한 하강기류인데 그래서 날씨가 맑지만 이 부분은 저기압이야. 저기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기압, 고기압을 갖다가 분류했을 때 고기압이 날씨가 맑고 저기압은 흐리다 이런 표현 썼거든. 그럼 태풍이면은 중심부가 날씨가 맑으면 고기압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긴 고기압 아니야. 저기압이야. 저기압. 태풍이니까. 알겠지? 예. 그래서 여기 날씨 맑다고 고기압이라고 표시하면 절대 안 돼. 그 어느 곳보다도 기압이 낮은 곳이야.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봤을 때 태풍의 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기압이 항상 이렇게 V자로 항상 태풍의 눈이 가장 낮은 거를 확인할 수 있어. 가장 낮은 거를 확인할 수 있어. 됐지?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기압이냐 풍속이냐를 안 알려줬어. 그러면 반드시 V자 항상 기압 그래프라는 거 기억해줘야 돼. 찾아줄 수 있어야 돼. 됐지? 그 다음 풍속은 보면은 태풍의 눈에서는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풍속이 훅 줄어들거든. 근데 그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풍속은 엄청 세다. 왜냐면 강한 상승기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태풍의 눈 부분만 그런 거고, 태풍의 눈의 규모는 약 반지름이 50km 정도 됩니다. 50km. 됐지? 이 정도가 태풍의 눈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네, 그래프 잘 봐도 그래프에서 기압하고 풍속 좀 찾아줄 수 있어야 돼. 자, 우리는 이미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한번 배웠기 때문에 자, 풍속도 지금 보면은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풍속이 더 세고 왼쪽이 더 풍속이 작지. 오른쪽이 위험반원이라 그렇고 왼쪽이 안전반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풍속이 좀 더 작은 거야. 되니? 자, 그럼 이런 태풍이 생기길 어디서 생긴다고 했었냐면은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 무역풍대에서 생기겠지. 생겨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자, 근데 포물선 궤도를 그리다 보면 방향이 훅 하고 바뀌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바뀌는 지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향점이라고 부를 거야. 방향을 바꾸는 지점, 전향점. 이 전향점 같은 경우에는 위도 30도 근처에서 보통 방향을 확 바뀌게 돼. 왜냐면 우리가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무역풍의 형태가 불어줄 거고 30에서 60도에서는 이런 편서풍이 불어줄 거기 때문에 이 대기대순환의 바람 때문에 얘네들의 방향이 좀 변하게 될 거야. 무역풍 바람 타면서 이 태풍들도 같이 태풍의 중심이 이렇게 이동하게 될 거고 편서풍 방향 따라 태풍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0에서 30도 사이에서는 애들이 무역풍 때문에 북서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30 이상에서는 북동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거야. 여기 나오지. 무역풍 때에서는 북서쪽으로, 편서풍 때에서는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또 북태평양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한 번씩 태풍의 이동 경로라고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쪽에 크게 H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뭐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이란 얘기야. 북태평양 고기압.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하강기류니까 얘는 보통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 나가는 형태들이 주변에 쫙 만들어질 거야. 그 공기가 불어 나가는 그 경로 따라서 그 가장자리 따라서 태풍도 같이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태풍의 이동 경로. 자, 그럼 태풍은 항상 뜨거운 수증기가 공급이 되어야 태풍이 발달을 하게 될 텐데 소멸되는 경우는 그럼 언제 소멸되는가? 소멸은 수온이 이제 낮은 해역을 만나거나 아니면 육지에 도착해. 그럼 더 이상 수증기 공급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항상 태풍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수증기 공급이 이제 끊기면 수증기 공급이 더 이상 안 되는 경우, 약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태풍의 소멸이 일어나게 될 거고 태풍의 소멸이 일어난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다.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진 않고 세력이 약해진다라는 거를 돌려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태풍의 중심 기압의 숫자가 커진 걸 보고서는 아, 얘가 지금 세력이 약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세력이 강하다는 거는 태풍의 중심 기압의 숫자가 더 낮아야 태풍이 저기압이니까 더 낮아야 얘가 세력이 센 건데 소멸은 이제 약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심 숫자가 커지면 걔가 약해지는 거야. 네, 이거 기억해줘야 돼. 자, 그럼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에서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에서 우리가 이 이동 경로의 안쪽과 바깥쪽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 지금 빗금침 안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험반원이라고 부르고 바깥쪽 요 전체를 갖다가 안전반원이라고 부를 거야. 자,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의 차이는 뭐냐? 일단 위험반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엄청 세. 태풍이 왔을 때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부분이 위험반원이야. 안전반원은 그거보다는 풍속이 좀 약해. 그럼 왜 제가 바람이 세지고 왜 바람이 약해지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볼게.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자, 지금
태풍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고 그 다음 각각의 태풍의 눈인 지점에서의 이 태풍 안쪽으로 불어오는 공기까지 표현이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 자, 위험 반원은 지금 보면 대기대 순환에 의한 무역풍의 방향과 공기가 불어 들어가는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는 방향이 일치해. 그럼 풍속이 훨씬 더 세지겠지. 되니? 위쪽도 보면은 위험반원 이렇게 편서풍이 나타나는 방향과 공기가 불어 들어가는 방향이 일치해. 그러니까 풍속이 세지는 거야. 근데 바깥쪽 안전반원을 보면 자, 편서풍의 방향과 공기가 불어 들어가는 이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이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상쇄가 돼버리는 거야. 밑에도 무역풍이 이렇게 부는데 그 무역풍의 방향과 태풍의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는 방향이 반대가 돼버리면서 상쇄가 된다. 그래서 안전반원은 태풍의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진행 방향의 왼쪽에 해당하는 거고 풍속이 느려. 왜 느리냐면 태풍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하고 태풍의 진행 방향 및 대기대 순환, 무역풍, 편서풍의 방향이 반대라서 그래. 위험 반원은 그게 같은 방향이라서 합쳐져서 더 빨라지는 거고. 됐니? 요게 태풍에 대한 얘기야. 됐어? 됐어? 요게 태풍이야, 요게 태풍. 됐지? 자, 뒤에 주요 악기상. 주요 악기상. 자, 주요 악기상은 몇 가지만 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들만 좀 하면 되는데 일단 뇌우 되게 잘 나오고 황사 좀 잘 나오고 뇌우 황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뇌우랑 황사가 기출로는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폭설 집중호우 정도라고 생각 좀 하면 되거든. 폭설 집중호우 정도. 자, 뇌우를 좀 볼게. 뇌우. 자, 뇌우는 뭐냐면은 비가 내리는데 그냥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천둥 번개 치면서 비 내리는 걸 얘기해. 천둥 번개 치면서 비 내리는 거. 그럼 비가 내리려면 일단 상승기로 타야 되겠지. 그래야 구름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그냥 구름 아니고 굉장히 높은 형태의 저군형의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번개 쳐야 되기 때문에 저군형 중에서도 적란운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 적란운이 만들어지면서 천둥 번개랑 소나기 같이 내리는 거를 뇌우라고 얘기를 할 거야. 기본적으로 뇌우의 전제 조건은 아주 강한 상승 기류야. 강한 상승 기류. 그럼 이런 강한 상승 기류가 언제 생기냐? 여기 요 세 가지 경우에서 보통 많이 생긴다. 여름철에 너무 강한 햇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부분이 가열하니까 뜨거운 공기가 생기니까 거기서 상승 기류가 생길 거고 또 한랭전선에서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파고들면 그 뜨거운 공기가 위쪽으로 확 올라갈 거고 온대저기압이나 태풍에서 또 상승기류 생길 수 있겠지. 온대저기압은 아까 얘기한 한랭전선 동반하니까 생길 수 있고 태풍 자체가 강한 상승기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또 뇌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통 태풍 왔을 때 천둥번개 치잖아. 그지? 그런 거 생각 좀 해주면 돼. 자, 이 발달 과정이 좀 중요해. 발달 과정이 세 가지입니다.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렇게 세 가지. 적운이라고 하는 거는 구름이 점점 쌓인다라는 뜻이야. 쌓일 적자의 구름운이거든. 구름이 점점 쌓여서 이제 이렇게 계속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형태가 될 거고. 자, 성숙 단계에서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형태의 비가 천둥 번개 치면서 비가 내리는 거거든. 자, 성숙 단계 됐을 때가 얘가 정란운 형태고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이 하강 기류 쪽에서 굉장히 강한 비가 내려. 소나기가 내려. 강한 비라고 표현할게. 강한 비가 내려. 이렇게 빵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 기류 사라지고 하강 기류만 존재하면 그때는 좀 약한 비가 내린다. 그래서 적운, 성숙, 소멸 단계. 이게 이름 외워야 돼. 적운, 성숙, 소멸 단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됐지? 각 단계마다 어떤 기류 있는지 적응 단계는 상승 기류, 성숙 단계는 상승 기류 플러스 하강 기류, 그리고 비는 하강 기류 쪽에서 올 거야. 소멸 단계에서는 하강 기류 쪽에서 하강 기류만 존재하게 될 거고 하강 기류에서 비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자, 그리고
하나만 좀 추가를 시킬게. 기출이 됐었던 부분들. 이런 지금 얘기한 이런 형태들, 뇌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국지적인 규모로 나타나는 악기상이야. 나쁜 기상이야. 국지적인 규모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소규모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두 시간. 되니? 굉장히 짧은 시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일기도에 표현하기가 힘들어. 일기도에 표현할 수 없어. 표현 잘 안 해. 됐지? 왜냐면은 내리더라도 우리 동네, 범어동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다 보니까 일기도에 표시할 수도 없고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짧은 시간 동안 내리는 거니까 일기도에 보통 표현할 수 없어. 이거 좀 기억해둬야 돼. 됐지? 자, 밑에 황사. 진짜 황사 며칠 동안 장난 아니지 지금? 이거 지금 어디서 오는 거냐면 중국 쪽에서 오는 건데 중국 쪽에 뭐 있냐면은 되게 유명한 사막 지역들이 있어. 보통 이런 유명한 사막 지역들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위도 30도 근처에 위치하게 되어져 있어. 위도 30도 근처에. 위도 30도가 고기압이거든. 고기압 때에 존재하게 돼.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이지. 고기압은 비 안 오고.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되냐. 겨울쯤에 꽝꽝 얼었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이렇게 녹기 시작해. 그럼 모래먼지가 생기게 될 거고 그 모래먼지들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거야. 근데 그냥 오는 거 아니고 이 모래먼지들이 상승기를 타고선 위쪽으로 올라가서 편서풍이라고 하는 대기대순환 타고선 이동해서 우리나라에 폭삭 내려앉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황사 진짜 최악인데 지금이 왜 최악인 상태냐면은 이 중국 쪽에서 저기압 타고 위로 확 올라가. 그 올라간 애들이 상층의 편서풍을 타. 편서풍. 근데 위쪽에 있는 편서풍이야.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선 이동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하필 고기압이야. 고기압. 그럼 하강기로 쫙 내려오겠지, 그지? 그래서 모래가 올라갔다가 이동해서 우리나라 폭삭 내리게 되는 거야. 자, 이런 황사가 발생하는 지역을 발원지라고 할 거야. 발원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기압이 발생을 하고 그 저기압이 발생한 형태로 편서풍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우리나라 피해보는 지역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 폭삭 내려앉으면서 황사가 발생하게 될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이 형성이 됐다면 사실 우리나라에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할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태평양 쪽으로 가서 태평양 바다 쪽에다 이렇게 내려가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태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기압이 형성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죠? 자, 폭설. 자, 폭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그 겨울철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하면 겨울철에 서해안에 폭설 내리는 상황들이 있거든. 서해안 폭설. 이게 왜 내리냐라고 봤더니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저 위에서 이 한랭건조의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올 거야. 우리나라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자, 내려오는 과정에서 누굴 만나느냐? 따뜻한 서해 바다를 만나게 되어져 있어. 자, 따뜻한 서해 바다를 내려오게 되면서 이 공기 덩어리들의 성질이 바뀌게 돼. 그래서 여기 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즉 찬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남하로 인해서 기단의 성질이 바뀌는, 기단의 변질이 나타나게 됐을 때 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이 한랭 건조했었던 시베리아 기단이 서해 바다를 지나게 되면 서해 바다는 바다니까 아무래도 증발이 잘 일어나겠지. 거기에 플러스 따뜻한 바다니까 증발이 엄청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 한랭 건조했던 이 기단의 아래쪽 부분이 하층부가 가열이 돼. 따뜻한 바다 때문에, 서해 바다 때문에.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생기면서 얘들이 공기가 불안정해집니다. 공기가 불안정해지고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서 저군형 형태의 구름이 형성이 되게 돼. 저군형 구름. 이 저군형 형태의 구름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군형 구름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해안 도착했을 때 비로 내릴 수도 있는데 근데 얘가 겨울이니까 서해안 도착했을 때 폭설, 눈의 형태로 쫙 내리더라라는 게 지금 요 우리나라에서의 보통 폭설의 과정입니다. 서해안에 잘 내리는 폭설의 과정. 됐지? 네. 뒤로 넘어서 국지성 호우. 자, 국지성 호우가 집중호우인데 집중호우는 집중호우 같은 말 집중호우. 집중호우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국지적인 규모, 즉 굉장히 소규모,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우리가 비가 엄청 많이 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집중호우에 대한 기준이 있어. 1시간에 30mm 이상이 내리거나 하루에 80이 내리거나 혹은 하루에 연 강수량의 10% 정도의 비가 내렸다. 그러면 우리가 걔를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비가 옴팡 내려야 되는 거니까 좀 저군형 형태의 구름이 생겨야 되거든. 그래서 주로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치?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저군형 형태의 구름이 형성이 되는 경우. 됐지? 그래서 얘는 정란운이라고 표현할게. 혹은 저군형 구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 집중호우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장마전선 같은 것들도 비를 갖다가 많이 내릴 수 있거든. 얘도 강한 상승기로 나타날 수 있고 태풍도 상승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집중호우 나타날 수 있다. 규모 봐. 얘도 그렇게 길지 않아. 수십 분에서 수시간이야 집중호우. 그리고 굉장히 좁은 지역에 내릴 겁니다. 그럼 얘도 일기도에 쓸 수 있어 없어? 얘도 일기도에 못 써. 일기도에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다음 이번엔 우박입니다. 우박. 자, 우박은요. 눈이 뭉쳐가지고 굉장히 커진 형태, 얼음 덩어리가 된 형태를 우박이라고 할 건데 보통 우리가 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잖아, 수증기가.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뭐로 바뀌냐면은 물방울로 바뀌어. 물방울로 바뀌어. 아까 태풍 만들어질 때도 비슷했잖아, 그치? 물방울로 바뀌어. 근데 이게 이제 0도씨 올라가다 보면 온도가 낮아져서 이제 0도씨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물방울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수증기로 증발하는 상태가 되고요. 이 수증기들이 0도씨 이하의 얼음 알갱이들, 여기 얼음 핵이라고 되어 있는 얼음 알갱이들이 있어서 이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들에 이렇게 톡톡톡 붙게 돼. 그러면 수증기가 다시 뭐가 되냐? 얼음이 돼버려. 승화가 일어나. 그러면 이 얼음 알갱이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커져서 무거워지면 떨어져서 내려야 돼. 떨어져서 내려야 돼. 그럼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눈이야, 눈. 근데 떨어져서 내리려고 하니까 다시 상승기로 타고 올라가고 또 더 무거워져 또 내려가려 하니까 더 상승기로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려 하니까 더 상승기로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얼음 알갱이들의 크기가 커지는 이렇게 해서 제일 무거워졌을 때 떨어지는 이런 애들을 갖다 우리가 우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박. 그래서 정란운 내에서 생성된 얼음 덩어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계속 상승과 하강을 반복을 할 거야. 상승과 하강을 반복을 하면서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드디어 이제 떨어지면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우박이라고 하고 보통 지름은 1cm 미만이라고는 하지만 위에서 떨어지는 그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좀 크죠. 이런 걸 우박이라고 한다. 자, 강풍, 뭐 강풍경보, 강풍주의보 이런 거 내리는 거는 우리가 보통 10분 동안의 평균 풍속을 볼 거고 그게 14m/s 이상인 바람을 강풍이라고 할 겁니다. 읽어주면 됩니다. 강풍은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신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같이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